자, 이번엔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라는 수열은 어떤 일정한 수를 이제 곱해서 나오는 수열이죠. 그러니까 각각 항들의 비가 일정하죠. 그래서 공비를 쭉 곱해서 이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은 공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이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첫째 항이 A일 때, 만약에 A가 이제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0이 되면 어차피 공비에 상관없이 0으로서 수렴을 하겠죠. 그죠? 0이 아니고, 만약에 공비가 예를 들어서 1이면 계속 A가 될 거예요. 그죠? 계속 A가 되기 때문에 공비가 1이면은 그냥 1이죠. 그냥 A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죠? 어, 지금 어차피 보면 초항 A에 대해서는, 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0이 아니기만 하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결정하는 거는 공비가 되는 거죠. 자, R이 1이면 그냥 쭉 초항이 계속 가는 거고, R이 1보다 크다고 치면은 그 크기 자체가 계속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또 R이, 예를 들어서 0일 때는 또 요것도 제외를 할게요. 만약에 R이 0이 되면 어차피 또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R 자체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음, 크기 자체가 공비의 크기 자체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거나,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거나, 그러면 크기 자체가 계속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속 0으로 가겠죠. 그 다음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플러스 A가 됐다가 마이너스 A가 됐다가 플러스 A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발산이 될 거고, R의 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또 이것도 크기가 자체가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 자체는 또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발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의 크기가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거에 그 기준점이 되는 R의 크기는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러니까 R의 크기가 딱 1이 되면 R의 크기가 1이 되면 요 중간에서 R이 1이 되면은 그냥, 자, R의 n제곱만 볼게요. R의 n제곱. 어차피 우리가 초항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R의 n제곱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R의 크기가 만약에 1이라면, R의 크기가 1이라면 R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로 따졌을 때 1이라면 그냥 1로 수렴을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로 수렴을 합니다. 맞죠? 마이너스 1이면은 진동이죠. 그죠? 진동.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 사이 구간에서는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은 뭐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죠? 무한대로. 어찌됐든 발산이죠. 어찌됐든 발산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어찌됐든 발산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은 0으로 간다는 거고,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R의 n제곱 자체는 지금 보면은 발산을 할 텐데, 물론 이제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뭐,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것도 진동 발산이긴 한데, 어차피 R의 n제곱의 크기 자체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때 R의 n제곱분의 1 자체, 분모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그 크기 자체가 무한대로 가면 역수를 취하면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당연히 1로 수렴을 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한다 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이 수렴을 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면서 1을 포함한 요게 바로 이제 수렴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초항이 있는 경우, 초항이 이제 A의 R의 N제곱, 그러니까 초항이 0이 되거나 공비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 당연히 초항이 0이 되면 당연히 수렴하는 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초항이 0이 되는 것도 생각을 일단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공비가 이제 이 조건에서, 이 범위 안에서 등비 수열은 수렴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이제 쌤이 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렴 발생을 조사해라 그러면 공비가 지금 3분의 4죠. 3분의 4니까 요거는 지금 1보다 큰 상태죠. 그래서 발산을 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공비 자체가 0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그죠? 이렇게 되죠.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는 요건 지금 공비가, 자, 초항은 1이니까 어차피 상관없고, 공비가 지금 2x 더하기 1이죠. 2x 더하기 1이니까 2x 더하기 1, 이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수렴한다. 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초항이 2분의 x 빼기 3이고 공비도 2분의 x 빼기 3이에요. 자, 어차피 그러면은 공비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초항이나 공비랑 같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도 어차피 0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x 마이너스 3,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것만 만족하면은 수렴을 하겠죠. 자, 이것도 수렴 발산을 만족해라 그러면 우리가 R의 n제곱 자체는, 수열 R의 n제곱 자체는 절대값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가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R의 n제곱분의 1이 0으로 가고, R이 1일 때는, 그죠? 1로 간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렴 발산을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기까지 정리하고 계속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n의 거듭 제곱꼴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거를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0으로 가는 항들을 만들어서 0으로 가도록 하는 항들을 만들어서 항의 개수를 줄여서 극한값을 계산을 했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뭐 3n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극한이라고 치면 n의 k제곱분의 1, 요것들은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분의 1도 0으로 가고 n의 제곱분의 1도 0으로 가고 n의 세제곱분의 1도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는 항들을 만든다. 그 말이 뭐냐면 분자 분모에 n제곱으로 나눠서 n제곱으로 나누면 분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이 줄어들죠.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수를 줄인 다음에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비의 크기 자체가 1보다 작으면은 R의 n제곱 자체가 0으로 가기 때문에 항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모를 잘 보시면은 밑이 제일 큰 게 5죠. 그러니까 5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봅니다. 그러면은 5분의 3의 n제곱이 되고 1분의 5분의 2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비가 지금 1보다 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0이 되고 남는 거를 보시면은 1 더하기 0분의 0 요건 그냥 0으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밑에 분모 중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 중에서 밑이 큰 3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눠 보시면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3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다 0이 돼서 극한값이 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형태의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n의 차수가 높은 거, 이 k가 클수록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들을 다 0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밑이 큰 게 깡패예요. 알겠죠? 차수가 큰 게 깡패였는데 여기는 밑이 큰 게 깡패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기 때문에 분모 중에서 밑이 큰 숫자로 분자 분모를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가 지금 맞죠? 밑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5의 n제곱으로 묶어버리면 5분의 4의 n제곱 빼기 1이 돼버리고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봤을 때는 마이너스 5의 n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초항이 0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근데 이건 지금 초항도 3분의 2x 더하기 1이고 공비도 2분의 잘못 적었죠. 2분의 3x 더하기 1이고 공비도 2분의 3x 더하기 1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 범위가 2분의 3x 더하기 1이라는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2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1을 빼주면은 이렇게 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초항과 공비가 다르죠. 자, 초항은 지금 x-3이 초항이 되고 공비는 x 더하기 2가 돼요. 얘가 그러면은 0이 되거나 그죠? 또는 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럼 x가 3이 되거나 또는 자, 이 부등식을 풀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걸 만족하면은 우리가 얘가 좀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자, 그럼 A에는 초항을 모르고 그죠? A에 3의 n-1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식에다 대입을 해서 다시 식을 정리해 보면은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a의 3의 n-1제곱 분의 3의 a의 3의 n-1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요 극한한 값을 한번 구해봐야 될 텐데 분자 분모에 우리가 3의 n제곱 n-1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보면은 앞에 항들은 지금 보니까 9가 되죠. 그죠? 요 지금 앞에 보면은 9가 되고 플러스 2a 분의 a-3의 n-1제곱 분의 1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이 되고 남는 항은 2a 더하기 9분의 a가 되는데 얘가 지금 5분의 2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풀어주면 a 값이 나오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힘 4번 R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 자, 요거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라.
자, r이 지금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죠. 지금 근데 r의 n제곱에 대한 수렴 여부를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r의 n제곱은 0으로 가는 거고 r이 1이면은 r의 n제곱은 1,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발산, 그죠? 진동 발산.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크면은 r의 n제곱분의 1이 0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의 수렴과 발산을 이 범위에 맞게끔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r이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1이죠. 그죠? 얘네들이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요건 이제 1로 가기 때문에 0이 돼요. 이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죠? r의 n제곱분의 1이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r의 n제곱으로 나눠보시면 되겠죠. r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면 여기 다 0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이라는 그래프를 봤을 때, 그죠? r이라는 그래프를 봤을 때 마이너스 1, 1일 때 이 사이에서는 한 1인 거고, 그죠? 1일 때는 0인 거고, 이때는 고려하지 않고 바깥쪽에서는 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함수 fx를 요거로 정의를 할 때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fk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해볼게요. f1 구해보고 f2를 구해보고 해서 f10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먼저 f1을 보시면 x 대신 1이 될 때니까 이때는 지금 보시면 음, 지금 x의 n제곱 자체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f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2의 n제곱 1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보니까 지금 분자 분모를 2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함수값, 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일 때를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2면은 밑이 지금 똑같아지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이니까 분자 분모를 2의 n제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4가 되죠. 그래서 2분의 6이 돼서 이렇게 3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죠. 자, 이제 3을 한번 해봅시다. 3을 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밑이, 그죠? 2보다 더 커졌죠? 그래서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를 이번에는 2의 n제곱이 아니고 3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둘 다 분모를 2의 n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근데 이때부터는 지금 3의 n제곱으로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보면 1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분의 3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4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게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3으로 나옵니다. 맞죠? 하나만 더 가면 이번엔 4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 더하기 2n제곱 그죠? 2n제곱 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이면 마찬가지로 4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죠? 1 플러스 4분의 2의 n제곱 분의 4 더하기 4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4 그러면은 0이 되고 4가 되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fx는
근데 이 x가 3보다 크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2보다는 클 때죠. 그러니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인데 x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럼 x분의 2의 n제곱분의 x 더하기 x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4인데 어차피 우리가 x가 3보다 크나 같으니까 얘네들이 다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x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3일 때는 3이 나오고 4일 때는 4가 나오고 x일 때는 x가 나온다. 언제? x가 3보다 크나 같을 때. 자, 그러면 얘는 1, 2까지는 그냥 3이 나왔고, 그죠? 3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x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얘는 6 더하기 k가 3에서부터 10까지는 그냥 k 값 그대로 나온다.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계산해 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문제들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9의 x는 9의 n제곱, 그 다음에 x는 9의 n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됐을 때 y는 루트 x와 x축과 만나는 점 PQN인데 요 지금 이 사다리꼴 넓이가 우리가 AN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1만항 AN을 구해라.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다리꼴 넓이기 때문에 높이가 지금 9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9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좌표가 보니까 대입을 하니까 3의 n제곱이고 여기는 대입을 해주면은 3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그대로 써보면은 AN은 2분의 1, 그 다음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죠? 곱하기 높이 9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9의 n제곱. 자, 이게 바로 지금 사다리꼴 넓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2분의 1에 요거는 지금 3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3이 되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9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은 9 마이너스 1이 되죠. 식을 정리해주면 요거는 4가 되고 8이 되고 32니까 16 곱하기 3의 n제곱 9의 n제곱, 그래서 16 곱하기 27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식 정리한 걸 여기다가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2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지금 16 곱하기 적겠습니다. 16 곱하기 27의 n제곱 더하기 20의 n제곱 분의 16 곱하기 27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이번에는 그죠? n 플러스 1제곱 빼기 20의 n제곱. 자, 그러면은 분자분모 또 등비 수열의 극한이니까 밑이 더 큰 거 27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눌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6 더하기, 자, 27의 n제곱분의 20의 n제곱. 어차피 이건 0으로 갈 겁니다. 그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27의 n제곱분의 20의 n제곱. 이것도 어차피 0으로 갈 거예요. 앞에 것만 신경 써주면 16 곱하기 27이 남겠죠. 그러면 이제 극한값 적용을 해주면은 답은 27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열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가 참인 극한의 성질에서 AN과 BN이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그러니까 이제 BN이 AN보다 클 때는, 자, 수열 AN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자, 작은 수열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당연히 큰 수열도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AN, BN이 모두 수렴하거나 수렴하지 않거나 하여튼 AN보다 BN이 더 크면은 그 수렴 값을 얘가 알파라고 그러고 얘가 베타라고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작은 게 수렴하면은 큰 게 수렴하면 요게 만약에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것도 수렴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게 발산하면은 큰 것도 발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정질 수열 AN과 AN분의 BN이 모두 수렴을 하면 얘가 만약에 CN이라 그러고 요걸 만약에 DN이라고 한다면 이 수열 두 개를 곱한 거는 그냥 BN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수렴을 알파로 하고 얘 수렴을 베타로 한다고 치면은 이 수렴 값은 알파와 베타의 곱이 되죠. 요건 앞에 극한의 기본 성질의 함수의 극한 계산의 기본 성질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AN 빼기 BN이 0으로 수렴하고 A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할 때 이걸 또 이제 CN이라고 두고 요거를 DN이라고 두면은 두 수열의 연산 결과가 맞죠? 두 수열의 연산 결과가 BN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DN에서 CN을 뺀 거가 되는 거죠. 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파 빼기 0이 돼서 이게 알파로 수렴을 한다. 이게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AN 빼기 BN이 알파로 가고 있을 때 자, 그렇게 됐을 때 AN분의 BN은 자, AN분의 BN 자, 이거분의 이걸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리미트 AN분의 AN-BN인데 얘가 지금 보면 무한대분의 어떤 일정한 그 극한값이죠. 그러면 얘는 분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자세히 풀어보면 1-AN분의 BN이 되는 거고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이제 0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AN분의 BN은 1로 수렴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다섯 번째는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있을 때 AN 플러스 1도 그렇고 AN 플러스 2도 알파로 수렴을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1이 어떤 알파로 수렴을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은 뭐 알파로 갈 것이냐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다. 홀수 번째 항은 알파로 간다면 짝수 번째 항은 뭐 다른 데로 수렴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맞지 않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항상 같은 걸로 가야 된다면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예를 들어서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p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q도 무한대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ap가 알파로 가고 AQ도 알파로 가게끔 성립하도록 하는 이 PQ가 나오게 되려면 이 PQ가 서로소가 돼야 돼요. 서로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N하고 AN 플러스 1에서 N과 N 플러스 1은 서로소 관계가 맞죠. 그래서 사실 N번째 항이거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거나 어차피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 얘도 같이 알파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요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지금 n에 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면 2n 마이너스 요것도 이제 하나 차이죠. 항이 하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같은 대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죠. 같은 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거짓인 극한의 성질. 우리가 참인 명제의 성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두 수열이 이제 연산이 가능할 때, 이렇게 이제 서로 곱해서 연산이 가능하거나, 그죠? 더하거나 빼기로 연산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이제 서로 연산이 가능할 때였는데, 일단 극한의 성질의 이제 거짓인 걸 보면은, 어, 합과 차가 수렴하면, 자, 수렴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CN이라는 수열이라고 해서 수열 한 개만 주어진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이 수렴하냐? 이건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물론 AN 플러스 BN이 수렴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AN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는 얘네 두 수열, 얘를 CN이라고 하고 DN이라고 했을 때 두 수열이 연산을 하면은 뭐 BN도 만들어질 수 있고 AN도 만들어질 수 있죠. 만약에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뭐 2AN-3BN이 수렴한다. 그럼 얘를 CN이라고 하고 얘를 DN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수열을 연립을 하면 AN도 나올 수 있고 BN도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두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각각 AN, BN이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AN 더하기 BN이 수렴하면은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발레가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N하고 BN의 곱이 수렴하는데 각각이 수렴하냐? 이것도 조금 이제 아니죠. 왜냐면은 수렴하는 수열이 딱 한 개만 주어져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각각이 수렴한다는 거는 조금 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됩니다. 수학에서 항상 맞는 게 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N하고 BN의 곱이 수렴하면서 AN분의 예를 들어서 AN분의 3 이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AN분의 1이 수렴한다. AN, BN의 곱이 수렴하고 AN분의 1이 수렴한다고 치면은 얘네들이 곱해서 이제 BN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 AN이 만약에 n이고 BN이 n분의 1일 같으면 곱했을 때 수렴은 하지만 각각이 수렴하지는 하는 건 아니죠. 요것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둘 다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자, AN이 101010, BN이 010101일 때는 곱했을 땐 수렴하지만 각각이 다 진동 발산하죠. 자, 수열 요것도 AN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1-1, 1-1 제곱을 해주면은 1로서 수렴하지만 각 A에는 그냥 맞죠? 진동 발산이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조건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얘네들이 모두 수렴하면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게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할 때 얘가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을 할 건데 조건 자체가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조건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곱이 0으로 가면은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발레 잘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AN, BN, CN이고 CN에서 AN을 뺀 게 0으로 수렴을 하면은 BN을 수렴한다. 이것도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발레가 잘 나와 있어요. 9번도 AN이 발산하고 BN이 수렴하고, 그죠? BN이 수렴하고. 자,
AN이 발산하고 BN이 수렴하면 요거는 0으로 수렴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진동할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AN 같은 경우는 121212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BN은 11112라고 한다면 얘는 발산하고 얘는 수렴을 하죠. 그런데 AN분의 BN. 자, 그러니까 발산한다는 게 꼭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이게 참으로써 오인을 하기 쉬운데 진동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익힘을 한번 개념 익힘을 보면 자, 수열 AN하고 BN의 극한값 중에 자, 요거 보시면 이제 AN 빼기 BN이 0으로 간다면 이란 조건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자체는 지금 연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AN이 어디로 수렴하고 BN이 어디로 수렴한다 이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BN분의 2N은 1로 간다? 이거는 그냥 틀린 거죠. 자, 그런데 요거 보십시오. AN이 알파로 수렴했을 때 AN의 제곱은 당연히 AN이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AN 곱하기 AN인 AN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인 알파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D급 보면은 조건 또 두 개가 나와 있죠. 요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수열 자체가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알파로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BN이 되기 때문에 BN은 알파로 간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